잃어버린 영광, 한국을 다시 배운 나라들. 제5편 포르투갈 편 시작하겠습니다. 16세기 바다를 정복했던 대항해 시대의 제국 포르투갈. 수많은 항로를 개척하며 세계를 움직이던 그 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을 국가 모델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국민이 믿고 따르는 시스템,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든 사회 운영 철학까지. 과거의 제국이 21세기형 국가 모델로 대한민국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눈물과 웃음의 감동사연에서 대한민국의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제국의 자존심과 몰락. 저는 포르투갈의 공무원 호르에 마르티네스입니다. 리스본 시청, 행정정보과에서 근무한 지 벌써 18년째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저는 리스본 강가에 앉아 테그스 강 너머로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500년 전 대서양, 우리의 조상들이 유럽 최초로 항해선을 띄워 신대륙을 향해 출항하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저희 조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어릴 적엔 대항해 시대의 지도와 일지를 보며 우리는 바다를 지배하던 위대한 민족이었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리스본 델렘탑, 제로니무스 수도원, 엘리케 왕자 조형물까지 도시의 곳곳은 여전히 우리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지금의 포르투갈에서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률은 하위권. 2023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약 20%.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디지털 전환 속도는 북유럽 국가나 동아시아 국가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행정정보과에 근무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민원 처리의 복잡성과 반복되는 대면 행정의 한계입니다. 예산 부족, 인력 고령화, 시스템 분산. 문제를 모두 알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서 메일함에 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OECD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 대한민국의 사례 분석. 처음엔 그냥 넘기려다. 대한민국?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생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24라는 포털 하나로 주민등록등본부터 출입국 신고까지 처리 가능. 민원 평균 처리 시간 대폭 단축. NEIS라는 교육정보 전산 시스템으로 학생 데이터 통합 관리. 공공기관과 국민 간 실시간 행정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보건복지 분야 전자정부 연계도 고도화 진행 중. 이 모든 데이터는 OECD, UN 전자정부 보고서, 세계은행 디지털 정부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엔 우리 포르투갈이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선 민주주의와 행정 시스템을 가졌다고 자부했었는데 지금은 그 대한민국이 전자정부의 대표 사례로 UN에서 수차례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 정부 24, NEIS, 디지털 교과서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계속 입력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부 실제로 운영 중이며 다수의 국제기관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포르투갈이 더 이상 과거의 항해, 제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바다에 돛을 올릴 때라는 아주 명확한 자각이 찾아온 것이죠. 그 길의 시작점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은 경제. 2024년 포르투갈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경제 지표는 우리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GDP 성장률 1.4% 이후 평균보다 낮고 청년 실업률 19.7%, 공공서비스 민원 평균 처리일 6.8일, 회복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에겐 그 수치가 우리의 행정과 시스템이 여전히 낙후돼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행정정보과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불만을 매일 접하는 저로선 그 답답함이 더욱 컸습니다. 한 시민이 며칠 전 민원창구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하나 떼려면 하루는 걸려야 해요. 왜 다른 나라들은 모바일로 다 된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이인가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년 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 실행은 더뎠습니다. 행정 간 데이터 연계는 여전히 부족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시민들은 같은 서류를 3번, 4번 반복 제출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부서에 OECD 공공거버넌스국에서 주관한 디지털 전환 우수국가 분석 세미나 참가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초청 대상국은 3개국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핀란드는 오랜 복지국가 경험을 디지털화에 녹여냈고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정부의 상징 같은 나라였지만 의외였던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 세계은행 디지털 정보 성숙도 5년 연속 상위권, 정부24 KRIS,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시스템, 그리고 교육청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실시간 행정연계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공식 문서와 발표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함께 읽은 부서 동료 미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르에, 우리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전에 직접 봐야겠지. 그날 우리 부서장은 저를 포함한 5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행정 체계와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서울 방문 출장 계획을 공식 수립했습니다. 계획서는 신속하게 상부의 결재를 받았고 우리는 리스본 공항을 통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전자정부 백서. 그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국민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은 국가의 품격이자 경쟁력이다. 그 문장을 되뇌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 2번째 항해를 떠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023년 10월 초 포르투갈 공공행정국 소속 조사단 5명이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리스본에서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공공 와이파이와 무인 입국 심사 시스템, 대중교통 연계 앱 안내까지 입국 절차부터 디지털화가 실감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일정은 서울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맞은 디지털 행정과 담당자는 정부24 민원 처리 절차,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현황에 대한 약 90분간의 정책, 브리핑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특히 정부24 포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전자민원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신분 확인, 보안, 서류 발급 절차를 실제 시연 영상과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조작할 수는 없었지만 담당자가 직접 등본 발급, 전입신고,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 절차를 시연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5분 안에 마무리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소피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빠르다, 편하다 수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줄이는지 보여주는 시스템이네요. 그 다음 방문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정부국 정책홍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포르투갈어 동시통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철학과 데이터 통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항목들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 행정 서비스 접근 가능, 주민등록, 복지, 의료, 교육 등 각 부처 간 시스템 연계, 국민비서 서비스로 민원 알림 자동 발송, 모바일 공공신분증 시스템 구축 진행 중, 행정 처리 속도와 국민 접근성, 데이터 정합성 문제를 한국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행정안전부의 실제 브리핑 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교육 분야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RIS의 온라인 자료와 공식 홍보 영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청 중앙정부 연계 교육정보 시스템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담당자에 따르면 나이스는 초중고 전 학생의 출결, 건강검진, 성적, 생활기록부까지 전국에서 실시간 연동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사, 학부모, 교육청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관리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접속은 하지 못했지만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부모가 자녀 생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일상 속 행정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서울 미래교육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VR 교과서 시연, 디지털 교과서 구조 소개, AI 기반 학습, 플랫폼 체험이 가능한 전시 부스를 중심으로 간략한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 담당자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교사, 부모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됐다는 게 더 인상 깊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출장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들을 복제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 운영의 철학은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한 기준이다. 서울 출장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시청 인근 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시스템과 스마트 행정 적용 사례에 대한 최종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 담당자는 서울시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서 시민 참여와 데이터 기반 운영을 함께 실현하고 있다는 말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조사단의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서울 시민의 디지털 행정 일상화였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한 설명에 따르면 시민들은 에스텍스 앱 또는 서울시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납부하며 전자고지로 안내받는 것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또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같은 모바일 민원 접수 서비스는 시민들이 길거리 쓰레기, 고장난 신호등, 위험 시설물 등을 사진과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 부처나 자치구 시스템과 연계되어 민원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되며 대부분의 생활 민원은 48시간 이내 처리 여부까지 피드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 기능들을 직접 체험하진 않았지만 시연 영상과 화면 캡처, 정책 자료를 통해 전체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사단의 마리아는 이 부분에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민원인이 종이 서류를 들고 창구를 돌고 도는데 여긴 시민이 행정의 출발점이네요. 담당자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단지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이라는 새로운 행정 주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 설명은 우리 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가던 중 팀장 루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행정을 구성한 나라 같아. 이런 행정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지.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넘어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시민중심이라는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국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출장은 끝났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로 귀국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리스본 행정혁신센터 회의실에 앉아 서울에서 받은 정책 자료들과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백서, 정부24 기능 매뉴얼,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RIS에서 받은 NEIS 구조 설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의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 및 교육 시스템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
도입이 아닌 구조 전환의 필요성. 우리는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단지 기술을 수입한다가 아니고 우리의 행정 철학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는 행정혁신 센터장님과 포르투갈 디지털개혁청, 공공서비스개발공사, 교육부 정보과학팀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몇몇 고위 간부는 회의 초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잖아. 우리가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한국 출장 중 경험했던 사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정부24의 단일 접근 방식, 지방세,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 디지털 납부 체계, 학생 출결 건강 성적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NEIS, 시민 참여 기반의 서울시 스마트 행정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담당자가 해준 말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디지털화란 빠른 속도가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시스템 도입 문제가 아니라 행정 철학의 재설계인 거네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우리는 기존 행정 시스템 구조와 각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지털개혁청의 부청장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모델을 완전히 복제할 수는 없지만 핵심 구조와 원리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행정 간소화와 국민중심 설계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죠. 그 발언 이후 우리 공기업과 정부 부처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증명한 디지털 국가의 모델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다. 2025년 1월 18일 포르투갈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결과를 실시간 생중계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오전부터 전면 디지털 행정개혁안 발표 예정이라며 속보를 쏟아냈고 정부 청사 앞은 수십 대의 취재 차량과 카메라로 붐볐습니다. 오후 3시 총리가 직접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방식의 행정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포르투갈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모델로 전면적인 국가 전환 계획을 시작합니다. 발표 내용은 구체적이고 준비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단일 포털 구축, 모델 대한민국 정부24, 지방세 및 공공요금 통합납부 시스템 도입, 모델 STAX, ETAX, 디지털 교육관리 시스템 시범 도입 모델 NEIS, 민원 신속처리법 제정 예정 목표 5일 내 80% 처리, 정부 데이터 표준화위원회 신설. 우리 조사단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보며 한국에서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시청의 회의실, 디지털 정부 부서의 브리핑, 미래교육 체험반의 VR 교실까지 언론은 이 발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공공행정을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다. 포르투갈이 그 철학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선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다. 디아리오 디 노티시아스 포르투갈 유력지에서 밝혔습니다. 총리 발표가 끝나고 행정혁신센터 내부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한 나라의 기술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시스템을 설계했고 그 신뢰 위에 국가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요약 보고서의 결론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방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향한 설계 철학이다. 2025년 가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과 두 번째 도시 포르투에서는 한국식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어 시민들의 일상에 조용하지만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 시청에서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은 전자 지방세 납부 시스템과 간단 민원 온라인 신청 포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처음엔 엇갈렸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여전히 종이 고지서나 대면 접수에 익숙했고, 그러나 이런 건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야 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리스본 시청 근처에 사는 마리아 할머니는 휴대전화로 받은 지방세 안내 문자를 보고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시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디지털 도움이라는 이름의 안내 인력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 직접 앱을 설치해주고 납부 과정을 함께 해준 뒤 마리아 할머니는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물론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웹사이트가 느려지거나 간헐적인 접속 오류도 발생했고, 시청에는 왜 굳이 이렇게 바꾸느냐는 항해 전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시의 30대 직장인 조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금 내러 은행을 가려면 하루 휴가를 냈거나 그냥 반나절을 날린 적도 많았어요. 지금은 출근 전에 앱 켜서 몇 번 누르고 커피 마시면 다 해결되어 있죠.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 변경이나 소득 신고 관련 민원을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클릭 몇 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대기와 중복 서류 처리를 줄이면서 내부 업무 효율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만 변화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르투 시청 민원 담당자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초기엔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류 분실이나 착오가 거의 사라졌고, 무엇보다 민원인들이 한결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엔 왜 이렇게 느리냐는 항의가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감사 인사까지 받습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반응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시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 민원 안내 인력 상시 배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 유지, 민원 처리 결과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 정착. 이러한 정책은 기술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 변화가 단지 행정 효율을 넘어서 자신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변화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들이 이제는 리스본, 포르투, 그리고 다른 도시의 일상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선진국 따라잡기를 외쳤던 나라가 이제는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의 주체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한국식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포르투갈의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된 지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개선 수준을 넘어 포르투갈 사회 곳곳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키워드를 다시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포르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한 중년 시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 납부하러 가면서도 이번엔 뭐가 또 잘못됐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였었죠. 요즘은 이번엔 뭐가 더 좋아졌지? 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도입한 모바일 통합 행정 플랫폼은 현재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사용 중이며 각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확장 중입니다. 학생 출결, 급식 정보, 학부모 알림 등이 통합된 에듀 포르투갈 시스템도 처음 2개 도시에서 먼저 시작돼 현재는 7개 교육청으로 확장됐습니다. 서울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행정 정보 공개 플랫폼은 포르투갈 교육부의 내부 개편 작업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리 간단하거나 일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데이터 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인프라 부족으로 민원 전산 시스템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둔 행정 철학이라는 사실이 사회 전반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국립행정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단으로 사용하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 구조를 설계했다. 우리는 그 구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배우고자 한다. 이는 기술을 도입하고 끝나는 디지털 전환이 아닌 국가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 즉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리스본 대학교 행정학과의 마르셀루 교수님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을 때 우리는 바다와 무역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개척해왔죠.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이제는 신뢰와 시스템이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을 통해 그 새로운 항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은 과거의 찬란한 항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21세기형 항해 방법인 시민 중심의 시스템 설계를 직접 체험하며 새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정부의 발표와 시민의 반응은 이제 단순한 반응이 아닌 국가 전체의 진지한 움직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21세기 항해 지도의 중심국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진짜 강해진다는 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한국이 먼저 보여주었고 이제는 포르투갈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그 나라가 21세기엔 대한민국을 나침반 삼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감동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채널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